상품의 수출과 수입액 차이인 무역 수지가 5달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적자폭은 9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 수출입까지 포함시키는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은 한국은행은 이 경상수지마저도 이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반기 국가 재정수지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다 같이 마이너스인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 원달러 환율 마지노선이 1206원이라는데 환율은 1400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보름 뒤면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바로 전날까지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기자로 취재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건 정부 고위 관료든 아니면 동네 아저씨든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으니 이거 100%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건 숫자들 뿐이다. 그래서 늘 숫자를 따라서 취재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나타내는 숫자들은 온통 빨간색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듬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총 상금 6천만 원이 걸린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상 1명에게 2천만 원, 최우수상 4명에게 500만 원, 또 월장원 4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경제쇼 세무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네. 일단 통과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세율은 지금 상정을 못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지난번에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예. 일단 100만 원 이상 돈 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예. 그걸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미뤄주는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지금 혜택이 주어졌고요. 종부세. 예. 두 번째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80%까지 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일 때 이게 혜택이 없었어요. 일시적 2주택일 때. 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는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1세대 주택 갖고 2년 안에 팔면 그 혜택을 똑같이 주고 또 상속주택도 그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안에까지는 그거를 혜택을 주고 대신 이제 6억 이하거나 또 소수 지분 40% 이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유기간 상관없이 기한 상관없이 그거는 주택수에서 빼주도록 돼 있고요. 지방 저가주택이라 해서 아직 금액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방에는 저가주택 1억 미만짜리 같은 경우 그걸 주택수에 넣어서 세액공제를 못 받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럼 5년 이내 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80%까지 받는 걸 못 받게 되죠. 5년 이후부터는. 예. 그러니까 그런데 5년 이제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아니, 파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 본다는 뜻이니까 종부세 부담이 커지겠죠. 예. 그럼 비과세 기준선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비과세는? 그거는 원래 지금 11억에서 14억까지 3억 정도 더 올리려고 했던데 민주당에서 그걸 반대하니까 부자감사라고 해서 반대하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12억까지라도 해보자. 근데 그거를 전혀 안 받아줘 가지고 그냥 11억으로 그냥 픽스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11월 달이라도 그것이 개정이 되면 어쨌든 이제 11월 말에 이제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고지 나갈 때까지는 반영을 못 할 것 같고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주어질 때 자진신고를 해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본인들이 신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무 상담 오늘 있는 날이니까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참 저희 국회에서 이게 뭐 말이 많았던 게 올해 한해서만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 특별공제라고 있잖아요. 네. 그걸 11억에서 14억으로 올해까지만 올려주자. 상향시키자는 거 있었잖아요. 14억이면 이게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20억 정도 되나요? 20억 가까이 되죠. 20억 주택까지는 올해까지는 좀 이거 과세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종부세 내지 말게 하자는 건데 이거는 무산됐죠? 그게 무산됐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9월 국회에서는 안 됐고 아마 이제 여당에서는 11월 달에 한 번 더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통과를 시도를 해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고요. 현재 9월 국회까지는 협상이 안 돼서 나머지 협상된 것만 우선 통과시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내로 만약에 이게 특별공제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그거 자체가 11월 15일 고지 나갈 때 다 반영돼서 나갈 텐데 이번에 통과가 안 돼버리면 고지 나갈 때 국세청에서 고지 밟을 때는 아마 11월 달에 통과된다면 고지는 그대로 나갈 거거든요. 11억 기준으로.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고지 나간 다음에 법이 통과되면 그거는 자진신고하면서 다시 이제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해야 되거나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재발부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추경호 부총리가 그때 국회 가서도 이거 내야 되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 위해서라도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된다. 뭐 그렇게 부탁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겁니까? 50만 명이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시장 비율을 80% 하려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에서 60%까지 내리자 해서 그걸 받아줬거든요. 60%까지 내려줬기 때문에 14까지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 세부담이 많이 완화됐으니까. 그래서 두 개 다는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14 그 부분은 좀 더 협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14억 공시지가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시가로 따지면 20억 정도 되는 집 가진 분들, 이분들 그러니까 종부세를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수준인가요? 그때 수준으로 좀 다시 좀 낮춰주자라는. 2020년 기준. 제가 그때도 오프닝에서 좀 몇 번 말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가 재정으로 돈 쓸 때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지금 급한 건가? 뭐 그 생각은 저는 사실 지금도 좀 들긴 들어요. 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는 올랐다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팔아서 똑같이 파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유세만 너무 가닥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명분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한꺼번에 봐주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태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세무 관련된 상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151님이 7151님이 어머니 집이 3억 원 이하 집을 증여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리고 가족 간 이거 정상적으로 그럼 부동산 거래가 되는지 가족 간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하고 거래할 때는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 추정이라고 그래요. 증여를 추정합니다. 가족끼리 합하고 파는 거는. 증여라고 보는데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는 서로 부동산끼리 교환하거나 또는 돈을 주고받은
그 원천이 명백히 그 자기 소득을 밝힐 만한 돈으로 그걸 주고 받아 가지고 돈 그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그거는 매매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증여추를 안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로부터 3억 원 이하를 증여받는다고 치면 이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받아요. 몇 주택이 되든 간에 어머니는. 즉 3억 초과되는 것, 3억 기준시가 이상 되는 것만 2주택자가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5%에다가 4%까지밖에 취득세는 안 물고 요것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개별주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1억 미만에서 5천만 원 공제 받고 기본에 그래서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되는 것은 20%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요거를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이라면 굳이 증여를 받지 말고 증여받을 자제분이 능력자라면 돈이 있다면은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사는데 또 가족 간에서 좀 고저가 양도를 저가를 조금 좀 저가를 팔더라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 집에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 3억짜리다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싸게 사도 증여세를 또 안 물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방송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고 전문가를 만나면은 형편에 맞게 증여를 하십시오라든지 증여 받으십시오. 매매로 가져가십시오. 가장 절세되는 것이 취득과 관련된 세금하고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매매가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 그래서 그 증여 관련된 세금이 좀 강화된다면서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증여세는 똑같은데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가 지금 국세는 이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공매 경매가액 시가대로 과세를 하거든요. 증여세를. 증여세는. 그런데 지방세인 취득세는 공시 가격으로 과세를 해요.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공시 가격이 5억짜리다.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증여세는 국세라서 그거는 그냥. 국세는 10억으로. 시가로 과세를 하고. 취득세는 5억으로 공시가로 과세를 했는데 이게 이원화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국세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그 지방세는 왜 공시가로 했어요? 지방세 자체가 원래 기준이 상속이나 증여는 매매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과표로 잡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처럼 국세는 지금 다 그것이 포착이 되거든요.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격이 다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는 거래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가가 있는 거는 시가가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지방세도 국세로 따라온 거죠. 이제. 내년부터는 따라간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세부담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만약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올해 하는 게 낫죠. 올해 하는 게 훨씬 낫죠. 올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군요. 7763님이 2010년에 어머니와 자녀가 60대 40으로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공동 소유라서 그동안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4억 이하인가요? 4억 이하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4억 이하인지는 40 물음표 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상속 받은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에서 제외해 준다 그런 것이지 이거는 당해주택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당해주택이라서 보유주택의 제외 규정은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상속주택이면 5년 안까지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뜻이지 이 자체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번 개정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자체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이번에 개정된 거는 보유하고 있는 집이 또 한 채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5년이 안 됐다면 그건 주택이 없는 걸로 보겠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개정된 법령은. 이게 지금 보유하신 이것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당해주택이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주택자인데 이게 지금 1주택자인데 상속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60% 갖고 있고 자녀가 40% 갖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그 가족이 한 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예.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각각 1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인별로 따지기 때문에. 그럼 2주택자가 돼버려요. 그렇지. 그 대신 부부간에 갖고 있는 공동주택은 부부로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한 주택으로 봐줘요. 근데 부부가 아니잖아요. 어머니하고 자녀. 부부 같은 경우만 그러니까 한 주택으로 예적으로 한 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한 채가 돼버려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이때는. 그렇군요. 네. 제가 하여튼 안 세무사님 나오신 날은 제가 아주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세무가 워낙 용어도 어려운데다가 복잡하게 지금 법이 돼 있어가지고 복잡해서 네. 제가 전날 이거 막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질문이 또 생뚱맞은 질문이 들어오거나 색다른 질문이 들어오면 또 똑같이 헷갈립니다. 7164님도 이거 30년 전에 5천만 원에 구입한 상가가 가격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매매 시에 이거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세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이제 부부간에 이런 경우는 6억 이하잖아요.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를 해서 올해까지 증여가 된 거는 5년 넘어서 팔면은 2월 과세를 안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죠. 증여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부부간의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 이 정도 같으면 세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니까 1억 정도 차익에서 이 세금은 그렇게 부담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금 한번 사전 증여해가지고 대신 증여할 때는 긴축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가액을 높여가지고 증여를 해놔야지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증여를 한번 해놓으면.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만약에 1억 2천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팔 때에 취득가가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샀지만. 그러면 1억 2천에 증여받아서 1억 5천원에 판 걸로 되니까 3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감정평가를 좀 높여서 받아서. 시가대로 가까이 오니까요. 한 80% 90%가 가능합니다. 그 사전 증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팔기 전에 증여를 한번 해서 소유자를 변경을 하는 거지 부부간에. 남편이 갖고 있다면 아내한테 주고 아내가 갖고 있다면 남편한테 주되 줄 때에 증여가액을 높여가지고 증여를 해놓으면 지금 이제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그 대신 올해까지 증여라는 것은 5년 지나서 팔면은 2월 과세를 안 받고 내년에 증여하면 이게 2월 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증여를 하면 불리합니다 이게. 이게 세금이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예를 들어 아까 그 증여하려면 올해 해야지만 유지하다고 했잖아요. 지방세도 그러니까 공시가로 올라가니까. 취득세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2월 과세라는 거는 지금 부부간에 만약에 지금 1억 5천에 증여받았고 올해 팔아버리면 1억 5천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부부간에나 가족간에 자녀한테 해주고 나서 5년 안에 팔면은 이 세제 혜택을 안 준다고요. 5년 안에 팔면은 세제 혜택을 안 줘. 이게 처음에 샀던 5천만 원의 취득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지나면 지금 증여한 금액이 1억 5천이면 취득가를 1억 5천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5년 지나서 팔면. 그래서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그게 2월 과세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5년 안에 팔면 2월 과세를 하게 해서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로 가버리고 5년 지나서 팔면 증여받은 금액, 수준 금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2월 과세 기간이 올해는 5년인데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10년으로? 10년 후에 팔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지금까지는 5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그래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두 가지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전 증여를 해서 세금이 절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적법하게 활용은 하지만 세부담이 너무 감소가 되니까 양도 기한을 늘려놓은 거죠. 5년에서 10년으로.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시세가 10억 원이에요. 그리고 공시가로 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럴 경우에 올해 만약 한다면은 올해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를 내게 되고 그럼 법이 바뀌는 내년부터는 얼마를 내게 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해 주시면 6억에 대한 거는 지금 만약에 3.5%면은 지금 6억으로 하면은 368에다가 2,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3,500으로 늘어나 버려요.
취득세가. 취득세가 공시가에서 이제 시가로 다 변하니까. 바뀌어버리니까. 그 대신 증여세는 똑같아요. 그렇겠지. 10억에서 10억이니까 변동이 없고 아마 2억, 한 2억 4천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증여를 받으면 5년 뒤에 팔아도 되는데 내년에 증여를 받으면 10년 뒤에 팔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크네. 큽니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2월 과세가 연장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내년에 증여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으신데 이걸 내년에 하실 분이라면 올해 땡겨서 하셔야 됩니다. 073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께서 4년 전에 돌아가시고 당시 전답 그리고 집을 모두 어머니 명의로 하셨는데 이제 세금 관계 확인해서 형제들 명의로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사후 변경과 지금 변경 시에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잠깐만요. 변경 이 전답은 2,000평 정도고 공시지가는 1억 미만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상속세도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을 때 어차피 5억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1억이라는 얘기는 시가는 2억이 넘어가요, 이게요. 시가는 지금 공시지가로는 농지 같은 것은 30%에서 40%밖에 안 잡힙니다. 농지는 공시지가 더 낮아요. 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세가 3억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1억으로 상속을 받아놓으면 1억 상속 받아가지고 팔다 3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는 어차피 5억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이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3억이면은 아마 감정평가 나오면 2억 5천 정도 나올 거예요. 평가액이. 2억 5천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2억 5천 상속받아서 3억에 팔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물면 되죠. 지금 증여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시되 상속 받을 때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 재산가액을 최대한 높여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유, 목 타네요. 케이스마다 너무 절세 방법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사연 하나, 상담 하나 더 할게요. 147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방에 공시지가 2,500만 원 정도 집을 증여받는데 실매매가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것도 1주택으로 잡히는 건지 그렇다면 무주택 혜택을 못 받는 거냐. 증여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증여는 안 됩니다. 사후니까 무조건 상속이고요. 상속을 받아서 만약에 했다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때도 이거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 주거든요. 취득세에서도 제외를 해 주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아까 제외준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주택수에는 안 들어와요. 가격이 너무 낮아서? 가격이 낮기도 하고 다른 세제에서 모두 이거는 주택에서 제외시켜주는 규정이 있어요. 예외적인 규정이. 그래서 특별하게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이냐는 것은 보셔가지고 그 대신 여러 명으로 소수로 여러 명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 단독 상속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수로 여러 명이 받아가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법정 지분도로 받아놓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해져서 그래요. 주택 수가. 이제 그래서 물론 세제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택수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주택이 관련해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매청약도 있죠. 대출 관련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되는 사항들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분을 다 갖고 와갖고 내가 집 한 채씩 다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그게 해제되면은 증여세나 취득세 이런 것도 뭐 줄어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순간 증여를 할 때 취득자들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만 중과세를 하거든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돼 버리면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증여에 따른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일반세율 되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었는데 2주택자 이상으로서 3억 이상이면 중과세를 받는데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증여를 하면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세예요. 그런데 해제가 돼버리면 2주택은 중과세를 안 받고 3주택부터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내 땅 내가 지금 살려는 것이 팔려는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걸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 집을 샀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거기가 돼버렸어요. 네. 만약에.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 양도세 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뭐 2년 실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네. 거주 여건은 취득 시점에서 조정 대상지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취득 시점에 예. 조정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잔금일 현재. 예. 잔금일 현재에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지 예. 2년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고 내가 이미 취득을 했는데 그 뒤에 조정 대상지로 지정됐다. 예. 그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근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예. 살 때 기준이 아니고 예. 팔 때 기준이거든요. 그때는. 예. 팔 때 조정 대상지로 지정됐는데 3주택자다. 예. 그러면 중과세예요. 이게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예. 서로 다르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147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방에 이거는 아까 참 예. 받은 거구나. 예. 6565님이 예. 지금 1주택자인 분이래요. 예. 그 11월 10일 날 2주택자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 이 경우에 11월 9일자로 바로 전날에 아들과 증여 계약만 하면은 되는지 아니면 등기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11월 9일 날 굳이 아들한테 넘겨줄 이유가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2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종부세, 예. 양도세 모두 2년 안에만 팔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11월 9일까지 처리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자 상태에서 11월 10일 날 집을 하나 사겠다는 뜻 같은데요. 예. 뭐 특별하게 혜택은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만일에 11월 9일 날 내 집을 아들한테 넘기려고 하면은 증여 등기까지 접수가 돼야 돼요. 11월 9일까지. 그러니까 증여 계약만 체결되면 안 되고 예. 등기 부상의 명의가 변경돼야 되니까 예. 증여 등기가 완료돼야 됩니다. 예. 이 증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제가 그 신문 그 기사 한번 제가 본 적 있는데 네. 요즘 뭐 그 세금 세부담 많고 그러니까 뭐 그냥 파는 대신에 증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증여 많이 하는 것도 많지만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어요. 예. 가족끼리 이제 매매하는 거. 예. 가족끼리는 좀 싸게 팔아도 좀 봐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네. 봐준다는 뜻이 아니고 남하고 거래할 때는 아무리 싸도 상관없어요. 10억짜리를 1억에 팔아도 11을 못 거래요. 그런 타인한테 팔았으니까. 예. 그거야 자기가 정말로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낮게 팔아도 문제는 안 삼는데 특수관계자간 지금 말했던 부자지간이라든지 배우자한테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는 아무리 싸게 팔더라도 우리 양도소득세는 5%하고 3억 중 작은 금액 그러니까 통상 5%에 걸려요. 5% 이하로 팔면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거를. 부인해버려요. 5%까지만 인정해 주죠. 그러면 20억짜리당 5%면 1억이잖아요. 19억까지 파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데 18억 5천에 팔면은 인정 안 해주고 그냥 20억으로 양도세를 과세를 해버려요. 양도소득세는. 그 대신 여기에 또 저가로 양도를 했다고 해서 상속증여세를 또 과세를 하거든요. 두 가지가 과세돼요. 하나는 양도세 문제, 하나는 증여세 문제죠. 20억짜리를 17억까지 파는 것은 증여로 안 잡는데 15억으로 팔면 3억을 그중에 3억을 초과하는 2억 요거는 증여세를 걸어요. 양도세하고 증여세를 또 달라요. 같이 한다 이거죠. 달라요. 양도세 기준은 5%와 3억. 그다음에 증여세 기준은 저가나 고가 기준은 30%하고 3억. 둘 중 적은 금액. 그래서 각각 달리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레인지가 있다는 거죠. 20억짜리를 15억에 팔면은 3억까지는 증여세를 빼주고 2억에 대한 증여만 걸고 대신 양도소득세는 15억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0억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어차피 15억으로 과세나 25억으로 과세나 세금 차이는 많이 안 나잖아요. 1세대 1주택자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증여를 안 하고 오히려 매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그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팔거든요. 전세를 안고. 그러면 만약에 전세를 안고 자식한테 판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전세가 12억이고 20억에 매각을 했다. 그럼 8억만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적이죠. 왜?
아니 전세를 부모님한테 반드시 공짜로 주라는 게 어딨습니까? 특수관계자가 원래는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예. 정당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세대로 받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매매를 예. 하면서 예. 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매매대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예. 또는 부모 입장에서는 2주택자인데 증여를 하려니까 취득세가 중과세 먹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그런데 아들은 무주택자예요. 이것이 사는 집이 1세대 1주택이다. 예. 그럼 중과세를 안 먹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매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 때문에. 예. 그럼 증여하는 것보다는 매매하는 게 뭐 5%라도 좀 싸게 그냥 파는 게 부모 자식 간에 예. 그게 더 유리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양도소득세하고 예. 매수자가 사는 취득세하고 예. 이쪽 증여세하고 취득세 증여로 취득하는 것하고 예. 두 개를 합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어느 게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저가 그렇게 양도할 때 증여 대신에 그냥 돈 받고 팔 때 예. 부모 자식 간이라도 네. 그럼 주의할 점 같은 거는 그럼 특별히 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부자지간이라든지 부부간에는 증여 추정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이것을 돈이 주고받은 것을 확실해야 되니까 만약에 매수자인 아들이 예. 그럼 내 돈이다 그러면 자기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소득을 밝히든지 내가 뭐 처분대금을 밝히든지 증여받은 돈이었다든지 상속받은 돈이었다든지 예. 입증을 해서 예. 그 사람이 자력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예. 그 돈이 매도자한테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돈을 예. 사용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돼요. 사용한 예. 거? 네. 그냥 통장에 있거나 예. 부모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예. 그 돈을 현금으로 빼가지고 슬그머니 자녀한테 줘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사용처가 또 나중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사용을 어떻게 입증을 하지 그거? 다 나타나죠.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수표로 썼을 것이고 예. 그거를 팔아서 그 처분한 대금을 채무에 변제를 했다든지 예. 다른 자녀한테 증여를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다 입증이 되면은 예, 그거는 명백하게 양도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3245님이 상담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3245님이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예. 2주택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2주택이 각각 공시가가 1억 5천 또 하나는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어서 예. 지금 명의를 시어머니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해야 하는지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움직이시는 거는 좋을 게 안 같고요. 예. 다 합해봐야 2천도 안 되잖아요. 예. 2억도. 그래서 돌아가시고 10억까지는 세금이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때 합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를 해서 최대한 높여서 상속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414님은 안세무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시냐고 네. 안세무사님의 그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계산 능력 아니냐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어보셨어요. 네. 자 아까 가족끼리 저가 매매 그거 참 흥미롭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2주택자 중과세일 때는 이거를 매매로 잘 처리를 못합니다. 세금이 더 매매가 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세율이기 때문에 증여보다도 양도세율이 오히려 낮을 때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증여는 2주택자 이상이면은 취득세가 중과세인데 반해서 그다음에 이건 매매는 취득하는 사람 매수자 기준으로 따지니까 자녀가 무주택자면 그걸 사는 것이 1세대 1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과세 안 보기 때문에 취득세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753님이 자녀가 성인인데 현금으로 할머니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증여세액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국세청에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이 돈을 완벽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신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고하면은 이게 세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만 받으니까. 그런데 신고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엘라님이 신용회복 중에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현시가가 20억인데 삼형제가 4대 3대 3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근생지역? 근생 건물을 잘못 표현하신 건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회복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자산 취득이 되면 신용회복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님에 가서 상담 받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부모가 왜 성년이 된 그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창업한다고 하면은 자녀가 돈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아니면 돈을 빌려줘서 좀 집 사라고 이렇게 좀 부모가 주는 경우 이때도 당연히 세금이 이것도 증여가 되는 거죠.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특례를가 규정이 있어서 30억까지는 이제 세율이 10%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대신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본인이 부를 일으키면 훨씬 유리하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세율은 낮잖아요. 대신 낮는데 반해서 일반적인 증여는 10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상속세 합산이 안 돼요. 증여를 받고 아버지가 10년 뒤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세 영향을 안 미치는데 창업자금은 10%로 특례세율을 해 주는 대신에 언제 돌아가셔도 50년 후에 돌아가셔도 이거는 항상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다시. 그러니까 상속세를 연원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 네. 물론 이제 다른 재산 없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영향이 크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 10% 세금 낸 것이 상속세 50% 적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창업을 위해서 자식이 할 때는 그럼 창업 긍정적인 일이니 세금을 좀 작게 해주지만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다 상속받는 걸로 해서 다시 상속세는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악용은 아니고 특혜는 주지만 대신 상속세에서 다시 한번 정산하겠다 이 뜻이니까 30억이 300억이 돼버리면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3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니까. 30억이 갖고 뭐 30억밖에 안 돼버리면 이익이 하나도 부가가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세금만 더 내는 꼴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증여를 받아갖고 10년 지나버리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거는 잘 따져보고 오셔야 돼요. 대신 이제 이런 막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창업자금 받기 싫다 그러면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부모한테? 네. 부모한테 빌리고 우리가 이제 이자율은 4.6%를 법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이자율을 법적으로 주게 되면은 채권 채무로 인정하니까. 그리고 돈 벌어서 갚으면 되죠. 대신 채무로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가셔도 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이 채권이 상속재산에 들어와 버려요. 아들한테 빌려준 돈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속재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줘 가지고 계속 상속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 단위로 자녀한테 10억이면 10억, 20억 증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저율 과세 받고 그다음에 10년 지나버리면 없어지고 특히 결혼한 자녀 같으면 꼭 아들한테만 줄 생각하지 마시고 며느님이나 손자 손녀까지 주면 며느리나 손자 손녀는 5년만 지나버리면 상속세에서 없어지거든요. 아들은 10년이지만 그러니까 수중자를 늘려서 증여를 하시라는 말 뜻이에요. 그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자식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지금 우리가 말씀한 전제는 이제 현금 증여 한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증여 받은 돈 가지고 내면 되고요. 그 돈으로 증여세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같으면 통상적으로 연변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그러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거를 주시면은 이제 증여세까지 거기서 내는 것이 좋죠. 그 7483님이 며느리한테도 창업자금이 적용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요즘에 가능합니다.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배우자까지도 지금 주도록 법이 열어놨으니까요. 그것도 그러면 어쨌든 그 상속세는 기간 연령 없이 똑같이 30% 나중에 30억까지는 10%를 내고 돌아가시면은 상속세는 기한에 상관없이 내야 된다. 손자도 됩니까 그러면? 손자까지는 안 될 겁니다. 2602님이 서울에 보유 8년 실거주 서울에 보유한 게 8년인데 실거주를 하지는 않았대요. 시가 2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합니다. 내년에 증여세법 변화로 아버님 명의의 서울에는 3억 미만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받는 주택의 취득세율과 증여 후 기존 2억의 주택을 내년 3월 안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본인 2억짜리 갖고 있고 아버지한테 3억 이하짜리를 증여를 받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증여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양도세는 어차피 지금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고요. 증여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받으면 지금 공시가격의 취득세율 지금 3.5% 적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3억짜리 같으면 한 1억 5천이나 되겠죠. 그러면 뭐 한 4,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시가로 가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이게 단독주택 같으면 내년에 가도 시가는 안 나오거든요.
아파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를 안 하는 이상은 시가는 거의 안 나와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증여세 취득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파트 같이 이미 매매 사례가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고 또는 거래가액이 발생한 것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거니까 기존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10년 전 거를 주는데 단독주택이라면 시가는 없죠.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똑같아요. 단독주택은. 예. 7151님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증여가 할 수 있는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는데 대신 공제는 아들한테 주면 5천만 원 공제지만 며느리는 친인척이잖아요. 친족일 뿐이지. 그러니까 1,000만 원 공제밖에 안 되죠. 아, 공제율이 좀 작구나. 작습니다. 아, 네. 그럼 그냥 아들한테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해요. 뭐 이제 1억짜리 하나만 준다 하면 아들한테만 주면 되지만 2억을 준다 그러면 아들한테 1억, 며느리한테 1억 이렇게 주면 유리하죠. 네. 4433님은 가업 승계는 승계 후 부모님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승계가 안 되고 증여로 변경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사후 관리를 지금 완화시킨다고 그러니까 현재는 8년까지 그거를 종업원 그거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앞으로 5년으로 단축한다고 그러니까 10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반영남 님이 세종시에 시가 6억 아파트가 있는데 배우자에게 금년에 2월 증여하는 것이 양도세에 유리한지요. 거주 요건 2년은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현재 거주 안 하고 있고 1주택자라고 하거든요. 네. 1주택자 같으면 굳이 왜 하려고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에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는데 거주를 못 하셨다면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시가 6억 같으면 지금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을 테니까. 그러려면 오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래 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5년이 지나서 팔아야 되겠죠. 부부간에. 1412님이 아버지께서 시골의 저가주택 3억 이하를 2021년도에 상속받고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2018년도에 딸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받은 아파트를 언제 매도하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아가지고 한 채를 갖고 있고. 아버지께서. 2021년 상속받았고 부산 진구 딸한테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셨고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한 집에 안 살았다면 그리고 할아버지가 집이 이거 한 채밖에 없다면 할아버지가 이게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한번 세무사님한테 전문가한테 받아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부산 진구한테 딸한테 증여받은 이거는 1주택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를 안 해도 상관없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될 비과세가 되니까 이 요건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봐갖고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0774님이 부산이라고 해요. 현재 둘 다 조정 지역인데 20년 전 상속받았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1억 그리고 2019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했는데 4억. 이렇게 있다고 해요. 현재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중과세 되는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니 20년 전에 상속받은 집이 두 채라고요? 20년 전 20년 전에 상속받은 게 공시지가 1억짜리가 한 채 있고 2019년도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4억이라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중과되는지라는 게 아마 그 분양을 받은 걸 말하는 거겠죠? 일단은 이 상속주택 자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일 세대가 아니었으면은 이거는 좀 중과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특례세율 받아서 일반세율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는 지금 중과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그 자식은 이제 대도시에 뭐 살고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식이 이제 외동인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살고 있는 농지를 전답을 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바로 농지를 이걸 증여를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지. 일반적으로 요즘에 지방에 있는 농지를 증여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농지 상속은 상관없어요. 상속받으면 증여는 안 되는 증여는 본인이 가서 농사를 실수를 줘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농지법상. 농지법상. 그래서 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 증여 받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10억까지는 거의 세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속받아 갖고 3년 안에 팔면은 부모님 농사 짓던 거를 자경감면을 그대로 받아줘요. 또 받거든요. 그다음에 비상문 토지도 아니고 상속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전 증여 받으실 필요 없어요. 농지는 하긴 증여가 상속이 아니라 증여는 안 되겠구나. 상속 받으시면 혜택을 여러 가지 주는데 미리서 증여받아 그 혜택을 미리서 막을 필요는 없죠. 네. 3445님이 지역에 할머니 집을 증여를 받았고 받은 지 5년이 넘었다고 해요. 1가구 1주택인데 이번에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시에 조정 지역이었고 지금 조정 지역이었는데 해제가 됐다고 해요.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취득세가 8%라는 얘기도 있고 뭐 1%에서 3%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분양받아서 1가구 2주택이 그럼 되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분양 계약 시에 분양이 몇 년도에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받았다면은 요거는 중과세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2020년 8월 10일부터 이후 것부터 중과세가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할머니한테 증여받은 이 물건이 지금 현재 가액이 어디 있고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1억 미만짜리는 주택수 아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제외 규정들이 있으니까 가액 요건이라든지 지역 요건이라든지 이걸 다 검토해 보셔야 되고 아니면 중과세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할머니한테 받은 증여를 받은 이게 집이 조정 대상적이 아니면 하나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비조정적이 있으면 2주택은 중과세 아니에요. 둘 다 조정적이 있을 때의 중과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과세가 안 될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요건을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4704님이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갈아탈 주택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받았는데 지금처럼 가격은 고사고 거래가 절벽이라서 집을 매도를 못할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법상으로 지금 예외 규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데. 그러니까 세법적으로 다 2년 안에 팔아야 되지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시켜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아마 대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 아니 지방세 중과세 문제, 이거 종부세 문제 다 마찬가지 2년 안에 처분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환도 막 하시잖아요. 교환? 똑같은 물건끼리 서로 집끼리 교환해 가지고 이걸 교환했다 다시 사는 것이 되니까 내가 사는 집 같으면은 교환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급하니까 법인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한테 넘기면은 법인은 사줘요 그걸? 법인 명의로 일단 넘겨놓으면 매각된 걸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갖고 있으면서 법인 상태에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법인은 그러니까 자기 법인을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다른, 자기 법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높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 먹더라도 차라리 이게 이제 페널티 먹는 게 더 크니까. 지금 취득세 중과 먹죠. 때문에 양도세 또 비과세 배제당하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대출 받은 것도 상환해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어쩌든지 매각을 해야 되면은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교환을 하거나 가족한테 넘기거나 독립세대가 돼 있는 그다음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여기 유튜브 댓글 보니까 박신웅 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 세법에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네. 안세무사님만큼. 이분도 법인한테 넘겨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제 6월 1일 기준 종부세가 나오니까 그 전에 다시 법인에서 파는 거죠. 시간적 이유를 갖고. 6226님이 공시지가 8억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시골의 처제 명의의 공시지가 9천만 원짜리 주택을 아내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증여와 매매 이거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처제 명의니까는 이것도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 거래. 제가 볼 때는 증여는 증여 이제 처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도가 되면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1세대 주택이면 세금이 없을 것 같고. 증여는 9천만 원 같으면 시가 9천만 원 같으면 공시 가격은 한 4, 5천밖에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별것은 없을 것 같고 취득세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습니다. 중과세는 안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를 사시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서울에 있는 집 자체가 이게 이제 농어촌 주택이라 해가지고요.
이걸 예. 주택수에서 제외지는 요건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주택 같으면 서울 것을 팔 때 비과세 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 요건이 안 되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시골집 갖고 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예. 3247님이 아파트 청약할 때 살던 아파트 처분한다는 서약했는데 입주 시기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 못하면은 청약 아파트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이거 부동산 내놔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방법이 없지. 이것도 세법은 아닌데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얘기적인 거 없습니다. 안 팔려가지고 안 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요즘 많구나. 네, 이건 이제 참 이런 것들이 때문에 고민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머리 아프긴 하지만은 조금만 더 하면 저도 세무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수삼 세무사였습니다. 네. 내일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